어제부터 대선 후보들의 방송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이 방송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안보관에 대한 공격을 반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문재인에게 최근 북한의 결재를 받았다느니 하면서 색깔론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존재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백해무익한 색깔론을 끝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신정수 차장. 네. 자, 저렇게 후보들이 TV 연설을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TV 광고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TV 광고에 할애하는 돈이 각각 100억에 달합니다. 아하. 주로 공중파로 가는 돈이 되는, 공중파에 지불이 되는 돈인데요. 네. TV도 22회, 라디오도 22회 각각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20분 방송하는데 적으면 1억 1,370만 원. 그러니까 약간 시청률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편성이 된다면 그 20분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방송국에 주는 것이고요. 자, 1억 1,000만 원이 그러면은 20분, 20분에 대한 20분 1회당 그렇습니다. 1회당 1억 1,000만 원 최소한 최소. 비싼 타임에는 4억 4천만 원. 메인 뉴스 시간대 앞뒤로 만약에 배치가 된다 그러면은 무려 4배가 됩니다. 4억 원 넘는 돈을 주고 20분짜리 광고를 하게 되는 셈인데 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그래도 비교적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5월 9일 그 선거 전까지 무려 22회. 라디오는 그것보다는 비용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역시 20분 방송에 460, 최소 460에서 만약에 시청률이 높은, 청취율이 높은 시간이면 거의 한 4천만 원까지 주고 라디오 역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문, 안 두 후보는 무려 100억을 이번에 지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돈, 100억 원이라는 이 돈, 이거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이제 두 후보가 그 15% 이상을 득표를 하게 될 경우에 국가에서 나중에 저거 다 비용 처리를 아마 각 캠프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국고에서 회수를 해주게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세금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연설을 듣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TV 연설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저 안철수, 보수의 대통령, 진보의 대통령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무위원과도 국회의원과도 성역 없이 토론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토론하며 의사결정한 대통령, 역사상 기자회견 가장 많이 한 대통령, 역사상 국민께 가장 많이 보고드린 대통령 되겠습니다. 자, 이 TV 연설 이외에 이 두 후보 오늘 다른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바로 오늘 있을 4차 TV 토론회. 어떤 네. 준비를 하고 있답니까? 3차 TV 토론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본선 이후에는. 네네. 하여튼 170분 정도 역시나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이 방송 토론 전략을 세우면서 오늘 하루 일정을 비웠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토론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만 유지하면 5월 9일까지 승리는 무난하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토론 때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은 문재인 후보 검증의 상당 부분을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컨텐츠를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시간을 쏟겠다. 그런 전략으로. 또 그리고 지난번에 약간은 조급해 보이는 또는 긴장한 모습 같은 것들을 노출했는데 여유 있는 지도자의 모습, 미래, 특히 미래라는 지금 시대 정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엔 좀 많이 부각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정보 편집장께 여쭙겠습니다. 자, TV 토론회가 이 후보들의 지지율에 지금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접촉할 그런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TV 토론회가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론회에서는 시청률 무려 38%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TV 토론 시청 이후에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들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4월 셋째 주,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는 10.6%만이 지지율을 바꿀 것이라고 했는데 네. 4월 넷째 주, 이번 주에는 20%까지 지지율을 바꿀 것이라 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지금 TV 시청을 한 다음에 마음을 바꾼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존에 갖고 있던 후보의 이미지들을 TV 토론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아닌데 하면서 어떤 지지 후보를 교체하는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기 민동영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3차 토론, 오늘 있을 3차 토론의 그럼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미리 예측을 한다면.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역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네. 아까 이제 심정숙 차장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이어서 그 여세를 몰아서 네. 어떤 굳히기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뒤집게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일단 하나의 쟁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 토론까지 정책 토론 없이 계속 과거 얘기만 했다. 그렇죠.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 토론을 의식적으로라도 후보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TV 토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상업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네. 재미보다는 네. 상당히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과거 대선에 있었던 TV 토론회보다는 가장 지금 TV 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선거가 야대 야의 선거라고 하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하나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보수층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TV 토론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네. 누구를 선택할지 상당히 아직까지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TV 네. 토론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자, 지금 선거 캠프에서도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으로부터,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번 TV 토론의 전략을 살짝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늘 후보의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토론은 결국 1시간 반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피로해 보이고 어렵지 않느냐. 선거는 공격이지 방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는 싸움닭이 아니다. 네거티브에 집착하지 말자. 그 자체를 하지 말자 하는 것을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쪽지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진실 게임이다. 이미 우리 대변인들에게도 제가 이런 지침을 말씀드려서 후보 캐릭터를 가장 잘 알고 우리 야당의 히스토리, 야당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본격적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기대를 박지원 대표가 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특징을 잘 알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전략을 잘 짰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앞에 있었던 TV 토론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둔 거로 보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을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점을 보강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그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정 관련해서 그 논란에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얻은 게 없다라는 판단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논란을 함으로써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만든 그런 효과가 있고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빠지면서 보수들의 보수 후보라고 자칭하는 홍준표 후보나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더 관심이 갔던 거 아니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거티브 방어를 줄이겠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내가 갑철수입니까? 내가 그렇죠. MB의 아바타입니까?라고 괜히 이제 사후 평가는 그런 거죠. 괜히 물어봤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이게 수비를 강화하고 공격을 늘리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연설에서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내용을 갖고요. 국민의당에서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자, 이게 그러니까 당에서 직접 제작을 한 거라고요, 손소 변호사님? 당에서 직접 만든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직접 만들어서 캠프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뭐 아하. 값진 동영상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중 연설할 때 강한 그런 어조로 또 이제 평소 목소리와 약간 다른 목소리로 이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이런 점들을 좋게 본 지지자께서 이렇게 또 최근 유행하는 그런 EDM 그런 네. 까지 넣어서 만든 이런 동영상을 캠프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저 누굽니까?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그 말투, 이 연설 말투를 왜 TV 토론회에서는 보여주지 못할까요? 예. 이런 편집장님. TV 토론에 보여주지 못한 TV 토론에서 이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제 강철수라는 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네. 자꾸 강한 표현, 네. 강한 어조 이런 네.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통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철수는 좋은데 그 강함을 부드럽고 여유 있게 표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네. 너무 강철수에 매몰이 돼서 끄아 뭐 이런 표현들 하고 네. 뭐 내가 MB에 뭐 어쩌고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네. 너무 강성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청자는 떼쓰는 초등학생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할 정도로 아하. 너무 좀 여유가 없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번 3차 TV 토론회에서 오늘 밤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4차 맞죠? 예, 4차 맞습니다. 네, 4차 토론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호남을 찾은 안철수 후보 목포에 가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의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저는 안철수 후보야말로 제2의 김대중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목포와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저는 안철수 대통령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후보 80%, 90% 밀어줬지만은 우리에게 해준 것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강국 만들어 20년 먹거리 만드셨습니다. 20년 새로운 먹거리 김대중 대통령처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호남 홀대론 이걸 들면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호남 민심을 파고들 수 있는 작전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먹힐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사실 이제 이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이 2015년 2월 달에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 박지원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략했던 하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호남에서 아까도 나왔지만 80% 90%의 지지를 얻어서 보내준 그 대통령들이 노무현 특히 대통령이 과연 호남 사람을 얼만큼 기용했느냐. 호남이 얼마나 홀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계속 주입식으로 거의 세뇌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거를 반박을 해왔습니다. 네. 뭐 이런 그 고위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호남 인사를 190명이나 발탁했다고 명단까지 지금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호남 홀대론이 박지원 대표가 당대표가 그 전당대회에서는 먹혔고요. 그리고 지난해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그런 선풍을 호남에서 일으키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역시 아직도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의 그 지지율을 아직 안 후보가 아직 못 넘어가고 있어서 네. 호남 홀대론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가 지금 필요한 네.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호남 홀대론을 이용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국민의당 측을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참
보기 싫었나 봅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을 향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대표나 잠깐 이 당에 정치를 하셨던 안철수 후보를 보면 참으로 딱하다, 안쓰럽다, 좀 똑바로 배우시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당해야 했던 것이 지역주의와 싸워야 했던 것이고 또 색깔론에 늘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안철수 대표를 우리 당에 뒀더라면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낼 걸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낼 걸. 글쎄요, 이 상대당 후보를 향해서 한 말치고는 조금 수위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를 마치 아이 취급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심정수 차장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래도 되는 겁니까? 수위 높은 말은요. 근데 네. 박지원 대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박지원 대표 오늘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 하면서 왜 남의 아들만 앞세워서 다니냐. 네. 지금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문준혁 씨는 선거운동 전면에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대신 남의 아들이라고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희정 지사의 아들, 네. 그리고 김현철 씨, 네. 그다음에 김홍거 씨, 정말로 남의 아들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꼬면서 사실 네. 너무 명백하게 비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제발 아드님 선거운동 좀 하십시오. 이런 정말 수위가 높은 어떻게 보면은 문 후보 측에서는 아플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추미애 대표가 아픈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선거운동은 뭐 죽기 살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날선 공방이 그냥 매일매일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후보는요, 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공약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민심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저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재조정하고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 역할도 계속 살려내는 그런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 손소 변호사님, 네. 사실 과거 정권에서도 이 청와대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옮긴다라고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광화문 대통령이 된다. 상징성 측면에서 뭐 좋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관계 부처와 같이 소통하면서 밀접하게 일할 수 있다. 또 긴장감을 줄 수 있다라는 좋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현실적인 장벽도 있는데요. 바로 경호 문제입니다. 바로 대통령, 현지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서 광화문에서 집무를 한다면 그에 대한 경호라든지 또 다른 그런 그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출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장벽도 뛰어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